예, 그 다음 오른쪽 또 나오니까 오른쪽 볼까요? 명문의 화, 명문의 심포, 심장인데요. 이게 약해서 토를 낳지 못하면 여명설사, 일명 오경사. 오경사는 뭐라 그러죠? 이게 어떤 겁니까? 옛날에 새벽을 밤 9시부터 11시까지 1경, 11시부터 1시부터 2경, 그 다음 2시간 3경, 이렇게 했죠. 3경이 11시부터 1시 사이 3경이에요. 11시부터 3경.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가 4경. 3시부터 5시까지가 5경. 이렇게, 밤 5경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이때가 이제 새벽 아닙니까? 이때 설사하는 걸 오경사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아프다가 살살살 하다가 그때 내 설사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비장이 약해서 그렇다. 뭐 저는 어릴 때 요거를 항상 내가 느낀 병이라서 새벽에 수사성 설사가 난다. 그 증상은 위가 쾌하지 않고 먹는 것이 좋고 복통이 경미하다는 것이다. 제가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자취하고 다녔으니까 잘 못 먹고 뭐 이러니까요. 그때 막 비위도 약하고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때 3년 내로 새벽만 되면 화장실 가거든요. 이유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새벽만 되면 그냥 갖고 쑥 그냥 뭐 한 250cc 오토바이 한번 타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오면 그게 여명설사 오경사예요. 바로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신은 이변을 관장한다. 여기서 이변은 뭘면 이변이죠? 지금 우리가 127페이지 합니다. 이변이라는 것은 소변, 대변을 이변이라 합니다. 양변. 관장하고 장을 지키는 근본이 되는 점이다. 원래 신은 수에 속하는데 3초의 작용도 속한다. 물기는 3초도 중독지물이나 물기죠. 신장도 수가 되고요. 그래서 소화는 기를 생하고 화의 토다. 일단 화가 약해지면 3초를 운행하고 수복을 구출할 수 없게 된다. 이건 여러분 이야기가 좀 어려운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간목이 가다하면 곧잘 비토를 해서 복통설사를 한다. 이 배 아픈 설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 때문이다. 이런 설사 징후의 주요 특징은 복통이 설사로 인해서 감소된다는 점이고, 명문의 하가 세미하면 설사를 하더라도 아프지 않다. 그래서 간이 병들어 목이 성하여 토를 이겨 되게 아프고 심하게 설사를 하지 않는다. 요걸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밑에 복통은 복통은 간기의 반역이며 설사는 비기가 허하기 때문에 간을 다스리면 통증은 멎으나 설사는 남고, 또한 비를 구하면 설사는 멎으나 통증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통증이 있는 설사는 간과 뭘 다스리라? 대장을 다스려야 되고, 통증 없는 설사는 비정방과 방광전방으로 해야 된다. 꼭 이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같은 설사라도 치료법이 다르다. 예, 요 3일 체질별로는 요거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연관된 것들은 다 129페이지, 요거 여러분들이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특별한 130페이지에 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으로는 음이고 장이죠. 오행으로는 토다. 육기는 습이다. 장으로는 음양 위와 짝이고 길항관계고, 천간으로는 갑기합으로 비장은 담과 구순구어이다. 즉 허실이 항상 동일하여 공동운명체다. 아래로는 폐와 모자지간으로 상생관계, 위로는 심장과 모자지간이다. 비장은 췌장과 함께 조혈 기능을 통해 적혈구와 백혈구 등으로 간으로 공급하고, 간에서 사용하고 남은 적혈구를 파괴한다. 이게 꼭 나무하고 땅과 흙과 관계가 똑같습니다. 나무는 서 있으면서 어디에서 영양을 공급받죠? 땅에서 공급받았다가 다 쓰고 남은 열매는 어디로 떨어버립니다. 땅 바닥에 또 버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간이 비장에서 적혈구, 백혈구를 받아서 다 쓰고 남은 걸 파괴도 비장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장을 계속 올리다가 간이 안 받고 더 이상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될 게 어디로 온다? 처분할게 지하기한테 비장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염증이 많이 쌓이면 당연히 비장도 어떻게 된다? 함께 그 염증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제 그 허실은 병은 같이 드는데 허실은 어떻게 되죠? 반대가 돼요.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 갈비뼈, 우리 간이 어디 있죠? 오른쪽 갈비뼈 밑에 약간 손대보면 여기 갈비뼈 만져지기도 하고 안 만져지기도 안에 깊이 넣어야지 간이 만져지거든요. 그랬을 때 간에 염증이 있거나 간이 좀 붓게 돼도 복진할 때 갈비뼈 이 양쪽을 훅 오른쪽 갈비뼈 눌리면 푹 눌리면 여기가 뭐가 된다? 아프다 그러면 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맞죠? 근데 왼쪽에 여기가 왼쪽에 이 위치는 여기는 간이 있는데 왼쪽 갈비뼈에는 간은 오른쪽에 왼쪽은 없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는 위장 바로 뒤쪽 약간 왼쪽에 비장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여기 눌리면 이건 비장이에요. 왼쪽에는. 그래서 여기를 눌려서 아프면 여기를 눌려서 아프면 비장이 아픈 건데 이거를 뭘로 판단하느냐? 이것도 간실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왼쪽 비장을 눌려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야, 요 위치가 여러분은 뭐 사실 해부학적으로 생각 안 해보면 당연히 간인데 여기에 기문이니까 간이 아픈 건데 여기가 눌려서 아픈 거 왜 아픈데 이거는 비장이 아픈 건데 이 비장이 아픈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미 간에서 울체되어서 그 영향을 비장이 받아서 아픈 거다. 그래서 비허로 인해서 아픈 거를 우리는 그걸 비허로 보지 말고 뭘 봐라? 간실로 봐라. 해부학적으로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위장의 영양분을 소화 전하하기 위해서 연기와 위기를 통해서 심장, 혈맥 내외를 주류하고 사지를 지배한다. 심장과 혈액과 혈맥의 영양분을 가지고 폐화부는 영양분을 소화 분해하기 위해서 종기와 만나며 종기 벼로 종자 우리 근본 종이지 않습니까? 종기는 폐에서 나온 게 종기가 됩니다. 폐의 종기와 만나 전신의 운하를 돕는다. 신장 기능과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 등의 소화를 통해 수분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한다. 족태음 비경맥으로서 육기의 습과 오행의 톤대 괴명으로는 태위택의 형상이다. 온 육기상 대칭되는 장부는 중상간 계명의 대장에 해당된다. 비장은 연못 위에 연못, 습한 데 위에 습이 있는 것이고 대장은 산 위에 산, 이걸 가지고 뭘 한다? 대장은 건조한 데 또 건조하고 형태로 보면 연못의 반대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비장은 연못이 두 개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갈수록 보면 태위택이라는 것은 갈수록 나락입니다. 이게 자꾸 진흙탕이고 대장은 산 위에 또 산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첩첩산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못 속에 산 위에 산이라서 대장병은 비장으로, 비장병은 대장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대장으로 인한 변비와 설사는 비장으로 조절한다. 육기상 습과 같은 장구는 수태형 폐경으로 상생이고 요거는 상하기의 연결요법에서 활용하다. 비경은 발내측 종일측 경골 측단에서 일어나 내측 전으로 상행하고 겨드랑이 애과 하육촌지점인 옆구리 대포에서 멈춘다. 비경맥 정렬인 음백혈은 F1인데 비장은 기육을 통솔해서 체중 증감에 영향을 주고 소화력에 민감하다. 그리고 수분 조절에도 매우 깊이 관여해서 비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부종이 자주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혈액의 유주를 통할해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수족절인과 마비증 또한 비장의 소관이다. 입술, 소화력, 혀의 발음을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입술의 색택을 통해서 소화력과 비기능 여부를 뜻하죠. 간의 뜻은 사려가 있는데 비기능이 항진된 환자들 특징을 보면
말이 너무 없고 생각이 깊고 신중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특성이 있죠. 이는 토의 기능이 반영되며 액체로는 침이고 오성엔 노래가락이다. 그래 노래가락을 멀거리는 특성이 있다. 보면 그래 이 체격이 큰 사람들이 노래를 참 잘하긴 해요. 목소리도 좋고. 비실이면 위어증이고 담실로 인해서 비실인 사람은 결단력이 강하고 쉽게 결정짓지 않는 반면 신중히 결정해서 과감성이 있다. 타인의 신뢰를 얻기에 적당하고 말수가 없고 실수가 적고 속내를 알 수 없으나 타인에 대한 의심도 많다. 맛으로는 단맛이고 색으로는 황색이고 중앙과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비장의 육기적 특성은 다른 장부의 맛의 변화를 유도한다. 비주미. 그래서 오음으로는 궁소리에 해당되고 그러면 이 비장은 맛을 담당하면 비주미는 간은 뭘 담당하죠? 간주, 색, 심주, 취, 비주, 미, 폐주, 성, 신주, 액. 근데 요건 뭐 지금 안 해도 된다. 뒤에 우리 다음 할 때 우리 오치처방 오사처방 할 때 그때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때 그 내용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간은 색을 담당한다 했죠. 간주색, 심주치. 심장병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 악취가 발생한다. 심주치. 비주미. 비장병, 비장이 생기면 맛을 상하게 한다. 폐주성. 폐의 이상은 다른 장기의 소리를 변화시킨다. 신주액. 신장 이상은 액체의 변화를 유도한다. 이 뜻이죠. 이게 바로 무슨 처방입니까? 오사 처방이죠. 그래서 간주색, 색깔이 변한 것은 뭘 쓴다? 색깔이 변할 때 풍방. 악취가 날 때 색깔이 변한 것은 풍방. 악취가 날 때는 열방이죠. 그 다음에 맛이 변할 때 습방. 소리가 날 때 조방. 액체 있을 때 한방. 이렇게 한방으로 써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비장 육기적 특성은 맛을 유도하고 오음으로는 궁에 해당되고 한글에는 이응 히읗에 해당되고 계절로는 환절기, 변화의 계절에 해당된다. 비기능이 부족하면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겪게 되고 고기로는 쇠고기에 해당되고 숫자로는 5와 10, 비장은 음임으로 10에 해당된다. 냄새로는 향기고 방향은 중앙이고 서남쪽과 동북쪽이며 비위의 방향이 되고 오상으로는 믿을 신이다. 비의 증상은 우선 소화력과 혈액순환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고 중심을 유지하는 기능을 살펴야 되고 소화력의 부재는 위장과 함께 비장의 기능이고 소화불량, 속불편, 입맛, 헛배 부른 증상은 비장의 기능 이상이다. 이 헛배 부른 증상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되죠. 간실 증상과 아주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마 헛배가 찬다, 이거 가스 찬다, 간실. 또 혈액순환을 통한 사지 주간 능력, 손발 저리는 현상, 손발이 떨고 흔들리는 수전증, 손가락, 발가락이 왜곡. 아까 말씀드렸죠. 손가락, 발가락 이상은 다 비장. 그 다음 통증 등은 모두 혈액을 공급하는 비장의 영향이다. 심리적 갈등과 우유부단함, 결정 능력 부재 등도 이거 비허담허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비기능이 허약해서 정신력에도 비장이 해당된다. 비장의 중앙토는 물리적 중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중심도 함께인데 변화에 적응하는 기능에도 비장이 영향을 박중하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 흔히 말해서 현지 적응이 안 된다. 아니면 객지 나가서 잘 적응 못한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다 음식 조절, 입이 짧은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입 짧은 사람들이 나가서 딴 데 다 적응을 잘 못해. 변화가 안 돼.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이 어디든 잘 견뎌요. 그러니까 바로 입맛은 비장인데 이 비장이 결국 뭐냐,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것과 같이 맥이 맞닿아 있는 거죠. 네. 결국 비장이 바로 환경에 적응하는 건데 그것은 입맛과도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등이 자주 오는 사람은 비기능을 조절해야 되고
환경이 바뀌면 잠 못 자거나 해외여행 시 시차 적응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 학년 등 환경이 바뀌는 스트레스가 극히 많은 사람들, 이런 경우도 비장의 영역에 속한다, 이 뜻이 되죠. 양의학적으로 췌장과의 구분으로 인해서 질환이라고 불리는 정도로 소화효소를 배출하고 적혈구 파괴하는 정도의 연구에 그치고 있지만, 동양에서 비장과 췌장은 따로 구분하지 않거니와 그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혈액순환과 소화, 변화, 중심잡기 등 선천원기와 후천원기를 모두 조절하고 주관하는 중요 장기다. 대체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나 만성병 환자의 병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는 비기능을 보호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비실의 맥상은 총구 삼성 평맥으로 부돌과 총구의 압력차가 매우 크다. 총구맥의 압력이 높지 않으면서 편차가 큰 것은 총경동맥의 압력이 높지 않다는 것인데, 앞으로 피가 안 올라간다는 거죠. 보통의 체경에서 비실의 맥상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비실의 맥상은 어지러움과 근무력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싫어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증상을 동반해서 근력을 강화하고 내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는 처방이 우선시된다. 따라서 간 기능 또는 위기능을 보하여 근육과 내산소 공급을 확대해 주어야 된다. 이거는 비실맥상이 나타날 때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실맥, 거꾸로 말하면 총구가 많이 크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총경동맥이, 부돌맥이 안 나타날 때는 빨리 뇌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된다. 그 방법은 총경동맥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인데, 총경동맥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위전방 또는 대장전방이고요. 그 다음 뇌에 산소를 보내주는 방법이 뭐다? 간전방이 됩니다. 요때 간전방이 됩니다. 워낙 총경동맥이 안 나타난다 할 때는 그 정도로. 아까 안 읽어본 부분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연관될 수도 있고 연관 안 될 수도 있고, 대부분 다 연관되는 내용들만 뺀 거죠. 다 연관되는 증상입니다. 좀 이렇게 보면 좀 정리가 좀 됩니까? 김종환 선생님 좀 정리 좀 되는 편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네? 안 돼,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외워지질 않네, 이게. 아, 외워지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안 외워져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안 외워집니까? 아니, 이해를 해도 뭐 체질이 안 돼. 전혀 뭐 읽을 때 그때는 이해가 가다가 답답하면 나의 탓이지.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만큼 한 600페이지는 친구 경락을 옮겨놓은 책입니다. 이 친구 경락, 그 다음 친구 대성, 그 다음 우리 요법 연구, 그 모든 책들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양의학적 견해까지도 같이 해부학적, 생물학적, 해부생리학적인 내용하고, 이 내용이 대부분 제가 수정을 하긴 했으면 옛날에 한 6년 전, 7년 전에 우리 연구반 몇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또 요약했던 거라서 그러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맞아요. 대부분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이거 외워지지 않습니다. 뭐 언제 쓴다고 2주에 한번 여기 수업 때 와서 이 얘기 뭐 언제 외워지니? 그 외워지면 뭐 절단인데. 그런데 그래도 반복하면 서당계 3년처럼 반복하면은 익혀지고, 오늘 했던 내용도 몇 가지만 기억하고 또 잊어먹은 것 같아 다음 이야기하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 뭐 안 한다도 수업 시간 동안만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거려 넘어가 봅시다. 뒤에 나오면 또 되니까 그냥 틀림없이 되니까 이 책이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맥진반에 일반반에서는 그 수업할 내용만 그거 해도 바쁜데, 우리는 그래도 연관된 걸 쭉 나열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 아시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박명수님 기억 쏙쏙 나시죠? 맞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쉬지 않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